기준금리를 1.5%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처럼 국내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졸 공채를 앞두고 취업준비생 선호도 1위 기업은 CJ그룹이었습니다. 이어 SK와 삼성, LG, 롯데 순이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전세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10년여 만에 경유 가격이 리터당 1,000원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해 1,000원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도 연 1.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8개월째 동결인데요. 시장에서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경기 상황에 따라 한은이 조만간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은이 과연 금리를 내릴지 이보경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한은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1.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지만 이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흔들리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시장에서 향후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단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의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FOMC 전 통화 완화적 신호를 보내거나 우리나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확인되면 한은이 당장 다음 달에 금리 인하에 나설 여지가 있다는 시각을 내놨습니다.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도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당분간 현재 수준의 금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은 상황 이런 하에서 보면은 기대 효과는 좀 불확실하고 부작용,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본은행의 의도대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주가가 폭락하고 엔화 가치가 반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총재의 발언과 달리 시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통화정책의 완화적인 기조와 국내 부진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3월 금통위까지 2.8% 정도보다는 낮은 성장 쪽으로 또 몰려가기 시작하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쪽으로 가지 않겠냐. 특히 오늘 하성근 금통위원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소수 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도 추가 금리 인하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기업들의 상반기 대졸 공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각종 스펙 쌓기와 면접 준비 등으로 기업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이 취업 준비생들의 노력이 한창일 텐데요.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선택받은 곳은 어딜까요?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4년제 대졸 학력의 취업 준비생 901명에게 상반기 대기업 공채 지원 계획을 물어봤더니 전체 응답자의 72.3%가 올해 상반기 대기업 신입 공채에 나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선호도 조사에서는 CJ그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입사 지원서를 제출할 취준생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1%가 CJ를 취업 목표 그룹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어 SK그룹, 삼성그룹, LG그룹, 롯데그룹 순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취준생들의 대기업 선호도 조사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학생의 경우 SK, 삼성, LG, CJ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CJ 지원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상반기 대졸 채용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대기업 취업 경쟁률은 어느 해보다 더 높을 전망입니다. 중견 중소기업이 경기 불황을 이유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지난해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들로 지원자들이 대거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1,7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올해 채용 여부와 규모를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은 지난해보다 15%가량 규모가 줄어든 반면 대기업은 지난해 채용 인원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올해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500명만은 만여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3만 6천 명, 2020년까지 총 6만 명을 채용하는 중장기 고용계획도 밝힌 상태입니다. SK그룹도 올해 최소 8천 명 이상을 뽑을 계획입니다. 경기 상황을 감안해 당초 보수적으로 책정했던 채용 계획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상반기 대졸 사원을 약 5천 명 정도 채용한 것을 포함해 총 14,000여 명을 뽑았습니다. 일부 계열사 매각 등의 이슈가 있지만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올해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 규모가 196조 원으로 작년보다 28조 원 늘어납니다. 이란과 쿠바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되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미래 산업 육성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무역보험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 수출 위기 조기 극복과 차세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신흥 전략시장 개척, 미래산업 육성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19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7% 확대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에도 작년보다 약 5조 원 증가한 46조 5천억 원, 해외 프로젝트 금융 지원에는 14조 7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달 강화된 대출 규제로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전세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여전히 강세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둔 지난 12월과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각각 0.16%와 0%를 나타내며 둔화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내 19개 자치구의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15개 구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대체로 전세가가 높은 곳에서는 아파트값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서울에서는 성북구와 동대문구, 중랑구, 구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입니다. 전세가율이 약 83%에 달하는 성북구 아파트값은 지난 12월과 1월 각각 0.39%와 0.08%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세가율이 79%대인 동대문구는 같은 기간 0.31%와 0.08%, 중랑구는 0.09%와 0.18% 등으로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경기에서는 시흥시가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갔고 인천에서는 부평구와 남동구, 중구가 두 달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역시 전세가율이 75에서 79%대에 달합니다.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우선 높은 전세값 탓에 내 집 마련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역들은 대체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 상승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매매 가격대의 전세 가격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돈을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 데다가 이런 경우 깡통 전세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처럼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이달 신규 분양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선 레미안 구이 파크스위트, 은평구에선 은평 스카이뷰자이, 동작구에선 롯데캐슬 등이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들 신규 분양 아파트는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기아차 사장 시절 개발 과정을 직접 챙겨 일명 정의선의 차로 유명한 모하비가 8년 만에 유로6 엔진을 장착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포드의 익스플로러, 혼다의 올뉴 파일럿 등 대형 SUV 시장의 수입차 약진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신모델로 다시 SUV 왕자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신작 발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아차의 대표 SUV인 모하비가 한 단계 진부한 더 뉴 모하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엔진 개발을 위해 작년 8월부터 한시적인 단종에 들어간 지 7개월 만입니다. 금일 출시하는 정통 SUV 더 뉴 모하비는 2008년 출시 후 8년 만에 상품성 변경을 통해 좀 더 강인하고 고급스럽게 내외장을 변경해 40, 50대 프리미엄 SUV 고객 니즈를 반영하였습니다. 더 뉴 모하비는 전면부에 크롬 조형을 적용하고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과 입체감 있는 보호판을 적용해 고성능 정통 SUV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 LED 방식의 주간 주행등과 안개등 주변에 그물형 패턴을 장착하고 측면부에 사이드미러와 휠 부분에는 크롬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친환경 유로6에 대응해 3.0 디젤 엔진을 탑재한 것입니다. 국산 SUV 중 유일하게 장착된 3.0 리터급 디젤 엔진은 후륜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을 이루어 최고 출력 260마력을 자랑합니다.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7km입니다. 요소수를 활용한 방식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장착돼 질소 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심과 오프로드 등 다양한 주행 환경을 고려 응답성과 동력성을 강화해 1500rpm 영역의 저중속 토크를 기존 모델 대비 24.1% 향상시켰습니다. 80km에서 120km로 속도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존 26.4초에서 20.8초로 단축시킨 셈입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첨단 안전 편의 사양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차선 변경 시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하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강화된 사양 때문에 출시 전 누적 계약 대수가 4,500대를 돌파할 만큼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식 사전 계약 이벤트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더 뉴 모하비의 판매 가격은 개별 소비세 인하가 반영된 4,025만 원에서 4,680만 원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디젤 차량이 사용하는 경유 가격이 2005년 이후 10년여 만에 리터당 1,000원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피넷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62전 하락한 리터당 1,100원 89전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7일 1,223원 61전을 기록한 뒤 2달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떨어졌습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000원대로 하락하면 이른 2005년 7월 이후 10년 7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경유 가격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중순 배럴당 22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가 최근 20달러 중후반대까지 상승했고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역시 오름세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상품 시장에서 경유 제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0월 리터당 440원 18전에서 올해 1월 284원 65전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들어서는 지난 14일까지 평균 291원 86전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제품 가격은 2주에서 3주의 시차를 두고 정유사의 공급가와 주유소의 판매 가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조만간 국내 주유소의 경유 가격 하락세도 멈출 것이란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한 지 3개월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인수합병을 놓고 여전히 업계와 학계에선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놓고 논란에 가세하며 갈등은 연일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조주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왜 시민단체들도 이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면서요? 네, 어제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가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두 회사의 합병은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일자리 축소와 이용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산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초 경제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토론회를 열고 합병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도 합병으로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란 주장과 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커질 것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붙으면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래부는 오는 24일 2차 토론회를 열어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입니다. 네, 반대가 거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시민단체들이나 합병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반대 이유는 뭐죠? 네, 반대 진영에서는 이번 합병이 시장의 경쟁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무선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 방송구역 23개 지역 중 17곳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미디어 시장에서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독과점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가진 SKT가 요금을 올릴 가능성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뜰폰 1위 사업자이기도 한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 육성이란 정부 정책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오는 26일 CJ헬로비전이 주주들에게 SK브로드밴드 합병 의견을 묻기 위해 여는 주주총회도 반대 측에서는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법 15조 2항에 따르면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는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지분 30%를 넘기기로 합의한 CJ오쇼핑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SK텔레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SK텔레콤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SK텔레콤 측은 CJ오쇼핑은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사를 CJ헬로비전의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로 보는 것은 경쟁사들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대 진영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도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은 오히려 기존의 KT가 독주하던 유료 방송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며 알뜰폰 시장 독점 가능성과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현재 KT망으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SK텔레콤 가입자로 전환하려면 가입자 동의가 필요하고 단말기 유심 교환, 위약금 지불 등 막대한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료 방송 사업자는 요금이나 약관 변경 시 미래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기존 사업자들도 요금을 인상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미래부의 심사 일정은 어떻게 되죠? 네, 정부는 빠르면 4월 중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 기한이 신청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인수 승인이 늦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워낙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슈인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SK텔레콤이 제출한 문건에 대한 검토 과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탓입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난달 서울중앙우체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심사 기한에 꼭 쫓길 필요는 없다며 충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거세지고 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방에 대해서 보도국 조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산기준 5위의 저축은행인 웰컴저축은행이 기존 예금 상품의 금리 혜택을 강화해 주거래 고객 잡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예금 금리를 올려서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 본격 경쟁을 선언한 셈입니다. 보도에 김성훈 기자입니다. 을지로에 위치한 웰컴저축은행 지점입니다. 고객의 예금 상담 문의로 창구가 분주합니다. 웰컴저축은행에서 최근 수시 입출금 통장인 웰컴플러스 통장의 금리를 우대 조건 달성 시 최대 연 3%까지 올려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적금리가 3년 만기 시 최고 2%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신규 금융 고객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출시되었던 웰컴 플러스 통장에 일부 금리 우회 조건을 추가한 상품이고요. 시중은행 대비해서도 경쟁력 있는 특화된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저금리 예금금리 추세 속에 웰컴저축은행이 파격적으로 3% 금리 예금 상품을 내놓은 것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인 계좌 이동제의 영향이 큽니다. 예금금리의 차별성을 둬 계좌 이동 고객을 잡고 주거래 고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대금리 3%를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웰컴 플러스 통장의 기본금리는 연 0.5%로 예치금 잔액이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우대금리 1%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CMS를 통한 자동 납부 실적이 2건 이상인 경우 연 0.5%포인트, 50만 원 이상의 급여 이체 실적이 있으면 1%포인트를 더 받아 총 3%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웰컴 플러스 통장을 주거래 계좌로 사용해야 시중은행보다 높은 우대금리 혜택을 모두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저축은행을 주거래 계좌로 쓰기엔 아직 지점과 ATM이 부족한 것과 예치금 500만 원까지만 3%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주요 서류에 계좌를 기입할 때 저축은행에 대한 인식을 신경 쓰게 되는 점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3% 예금금리를 앞세운 웰컴저축은행의 발빠른 행보가 저축은행권 계좌 이동제 시행에 앞두고 고객 유치에 성공한다면 다른 저축은행들도 유사한 상품을 내놓고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계좌이동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을 계기로 시중은행들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경품을 내걸고 마케팅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현대차 아반떼를 경품으로 내걸었던 신한은행은 이번에도 ISA 가입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아반떼 한 대를 더 내놓았습니다. 한국SC은행은 오는 26일부터 3단계가 시행되는 계좌이동제 확대에 맞춰 주거래 대표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기아차 레이, 아이패드 에어 등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3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은행권 이벤트의 경품으로 자동차가 연이어 등장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시중은행들은 이에 버금가는 경품을 내걸고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다음 주부터 ISA에 가입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은행은 ISA 가입 이벤트 경품으로 하와이 여행권을 검토하고 있고 KB하나은행도 국내외 가족 여행권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를 다음 달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올 상반기 국내 주요 게임 업체들이 모바일 게임 신작 출시를 잇따라 예고하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블레이드와 영웅을 통해 게임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4시 33분이 기존의 히트 게임들의 명성을 이을 신작 라인업을 구축해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다음 주 출시를 앞둔 모바일 액션 역할 수행 게임 로스트 킹덤입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액션이 마치 전장을 직접 지배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RPG 게임의 특성상 스테이지가 한정돼 있어 지루할 법하지만 내가 원하는 전투 스타일로 캐릭터를 키울 수 있어 재미를 더했습니다. 커뮤니티가 구현된 마을 시스템을 모바일에 최초로 도입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극대화했습니다. 개발 기간은 총 2년. 공식 출시 전 예약 가입자만 100만 명이 몰리며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로스트 킹덤, 액션 스퀘어, 삼국 블레이드, 그리고 서메이즈 아크 등 다양한 장르의 18종의 게임을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게임들로 2016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총싸움 게임인 오픈파이어, 팬덤 스트라이크 등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고 2분기에는 가장 많은 9종의 신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박진감 넘치는 게임으로 많은 유저를 확보한 히트작 8의 두 번째 시리즈, 그리고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게임 개발사에서 제작 중인 블러드 테일즈도 공개합니다. 4시 33분이 한층 진화된 3D 그래픽과 실시간 대전 콘텐츠를 앞세운 신작을 대거 선보이며 올해 모바일 왕좌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3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도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째 0원으로 2005년 7월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면제합니다. 현재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월 16일에서 2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37달러 85센트로 갤런당 90.11센트로 150센트를 한참 밑돌고 있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에 관계없이 유류 할증료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 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내선의 유류 할증료도 2008년 제도 도입 후 이번 달에 처음으로 0원이 됐고 다음 달도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이란과 터키, 미얀마와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합니다.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하게 되고 선박의 자유로운 기항, 그리고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해수부는 지난 1월 서방의 대이란 제재 해제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안에 이란과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98년 한국과 이란은 해운협정에 가서명했지만 정식 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란 측은 지난해 11월 한국과 이란 간 경제공동의 실무회의에서 해운협정을 제안했고 이에 해수부도 주한 이란 대사관을 통해 해운협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해수부는 양자 협의를 진행해온 이란과 터키와 함께 조속히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미얀마 정부에는 상반기 중에 해운협정을 체결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해운 물류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아제르바이잔, 남아공, 파나마와는 해운 물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216원 60전으로 전일보다 8원 50전 올랐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회원으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3사가 개성공단 입주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업체 제품의 판매를 위한 판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2020년에는 총 매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같은 신흥시장의 앱 설치가 늘고 미국, 한국 같은 선진 시장의 수익 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고액권인 500유로짜리 지폐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럽의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500유로짜리 지폐가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막바지 겨울 추위 속에 곳곳에서 한방눈이 쏟아졌는데요. 길이 얼어붙어서 미끄러운 곳 많으니까요. 출퇴근길에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